2020년 9월 7일 아침 8시입니다. 조금 전에 한번 찍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또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가끔 이럽니다. 그러기도 하는 거죠. 지금 아주 바람이 거셉니다. 어제 오후부터 태풍 영향으로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불기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 3시 반쯤 이 비바람 소리에 깼습니다. 그래서 좀 뒤척이다 다시 잠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거세게 붑니다. 바람이. 비는 많이 안 내리는데 일기예보로는 9시쯤에나 이 태풍에 이 부산 기장 쪽을 지나게 될 거라고 하는데 태풍이 저 멀리 바다에 있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거세니 이제 가까이 오게 되면 얼마나 바람을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고 비는 얼마나 더 내릴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해가 있을까? 물론 늘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좀 화는 단독으로 오지 않고 꼭 그렇다는데 올해는 이 코로나 반란이 그것도 이렇게 길게 1년 가까이 가는 다른 경우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그렇게 1년씩 가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번 사태는 그 특정 국가가 아니라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처럼 관세음보살을 많이 찾은 시절이 있었을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자연스럽게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치고 절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은 관세음보살을 찾는 거였죠. 자비롭게 보살펴달라. 그래서 9월호 봉헌사 판전에 제가 아마 관세음보살이 가장 바라는 세상, 가장 바라는 시절은 관세음보살을 찾지 않는 그런 시절이 빨리 오길 바랄 것이다. 당신의 역할이 모두 사라지는 시절. 그런 시절이 올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아마 관세음보살님의 원은 그걸 겁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도 되는 세상. 나를 찾을 일이 없는 세상을 바랄 겁니다. 그게 보살이죠. 원래 어제 계획은 비 안 오면 예촉이 돌려서 풀을 깎으려고 했는데 비가 계속 올 것 같다니까 예촉이는 못 돌리고 원래 어제부터 외부 청탁 온 거 받은 거 자료 준비하고 그런다고 책도 안 읽는 날인데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8월 18일서부터 읽기 시작한 1000페이지가 넘는 이 The Coldest Winter를 어제 한 150쪽 남았었을 텐데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한국전쟁의 중공군과 미군 사이에 유엔군 사이에 51년 그 1월 2월 그 최대 격전이 이 지평리 전투와 원주 전투인데 원주도 뭐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진 거고 특히 지평리 전투가 전환점을 이루는데 이 쌍굴 전투라고 참 나오더라고요. 그 두 차례 아주 치열하게 미군 보병 제23년대하고 프랑스 군대대가 좀 힘들게 싸운 곳인데 그게 바로 이 방어제 들어온 입구에서 이쪽 무왕리 사이의 철도 터널 그것이더라고요.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대장 전술을 잘 세우고 잘 버티고 또
프랑스군 몽클레 장군이, 그 사람은 원래 프랑스군 육군 중장인데 여기에 오기 위해서 중령으로 계급을 낮추어서 대대를 이끌었단다. 저도 이리 지내다니면서도 여기 왜 우리 동네 쪽에 이렇게 그 지평 전투 표시가 있나 그랬는데 그렇게 중요한 데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보면서 보니까 그 전투를 마무리 짓겠어. 마지막 또 지평리 전투는 저 곡수 쪽에서 오는 지원 부대 지나간 길이 제가 가끔 가는 길이라서 다음엔 또 여쯤에서 이 보병들이 당했겠구나. 여기서 중공군 공격을 또 맞아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구나 하는 그런 걸 새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인가 곡수 쪽에 오는 식당에 갔다가 그 앞에 유엔 참전비 있는 걸 보고 그런가 하고만 왔는데 이게 그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형편없는 장군들도 많고 그런데 메가더라는 사람은 참 영웅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고 최고의 전략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태평양 전쟁에서는 처음엔 밀렸지만 나중에는 그 공군과 해군용을 위해서 일본군을 그 작전은 다른 누구도 따라하기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하고 한국 전쟁에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데에서 성공시켜서 전황을 바꿨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공군이 참전할 거라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무시해버리고 큰 소리로 중공이 어디 오느냐고 하다가 압록강까지 갔다 그걸 당하고 말죠. 숱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지휘관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에드워드 알몬드를 군단장시켜서 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에드워드 알몬드는 메가더는 그래도 군인으로서 전략에 나름의 뛰어난 부분이 있었지만 알몬드는 그것도 없으면서 고집불통이고 오만하고 이런 것만 메가더를 닮아서 그 휘하에 들어왔던 해병사단장도 힘들게 그래서 해병사단장이 공을 세우지만 자기 말 그대로 안 들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23년대장도 그렇고 원주전투에 공을 세운 스튜어트 부산단장도 그렇고 이랬답니다. 정말 몹쓸 사람이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청천강 거기까지 압록강까지 갈 적에도 전용 트레일러에 목욕시설까지 갖추고 호화 침실을 꾸며가지고 다니고 그곳에서 와인 파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문제는 국가보안처가 이 사람을 2020년 9월에 전쟁 영웅으로 선정해서 포스터까지 해서 밴드로 붙였습니다. 그럴싸하게 거룩한 인류의 기적 같은 작전이라고 흥남에서 사람들 10만 명 구해놨다고 이랬는데 이게 국가보훈처가 이게 정신이 있는 것인지 이러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김원웅 씨인가요? 황복회장은 또 자기가 그어놓은 선으로 해서 누구누구를 쳐다 말하자면 빼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하고 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그런 국가보훈처가 이런 짓은 또 뭔지 에드워드 알몬드를 전쟁 영웅이면 국가보훈처가 세우는 전쟁 영웅의 기준은 작전을 형편없이 세우고 지휘를 형편없이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인지 진짜 화가 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관자 형세 해편에 나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단락씩 빠졌습니다. 해불사수, 바다는 물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빠진 기가 뭐냐면 고능성기심, 그래서 깊어질 수 있었고, 고능성기심이 빠졌습니다. 산불사토석, 산은 여기서 태산입니다. 산은 흙과 돌을 마다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고능성기고, 그래서 그 높이를 이룰 수 있었다. 명주 불염인, 밝은 군주는, 현명한 대통령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뛰어난 인물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고능성기중, 사람들을, 대중을 이룰 수 있었고, 이거 제가 글씨를 잘못 썼습니다. 선비 사자인데, 사불염학, 선비는 배움을 싫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능성기성, 그 성스러움을 이룰 수 있었다. 절실하죠. 베거다가 이걸 못했고 알몬드가 이걸 못했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근데 사람을, 메가더가 실패한 게 그 뛰어난, 미국 웨스트포인트 역사의 그런 최고의 성적이었다고도 하고, 잘났는데 왜 안 됐죠? 불사수하지 않고 사수했고, 불사토석해야 하는데 사토석했으면, 불염인해야 되는데 염인했습니다. 자기 편이한 사람 단호하게 버리고. 그래서 원래 한국전쟁에도 월튼 워커가 우직하면서도 참 애써서 낙동강 전선도 견뎌내고 했는데, 워커는 와서 아부하고 참 속된 말로 와서 알랑거리지 않으니까 계속 힘들게 하고, 에드워드 알몬드는 자신에게 입에 발린 혀처럼 하니까 더 큰 지휘권을 주고, 이러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결국은 본인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콜디스트 윈터를 보면서 메가더의 마지막을 봐도 그렇더군요.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은퇴했으면 영웅이 됐을 텐데, 어떤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서 아마 사망했으면 더 영웅이 됐을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시절을 놓쳤으면 나중에 트루먼에게 해임당하고 미국에 갈 때만 해도 일본을 떠날 때 일본 사람들이 수십만이 나와서 눈물을 흘렸고, 하와이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환영을 받고, 뉴욕에 가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도 연설, 그때까지도 반응이 안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었다면 오래도록 영웅으로 기억됐을 수도 있고, 다른 모든 실수와 실패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때까지의 환영을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 다음부터 공화당에 끌려다니면서 연설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대중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으로 되죠. 사람이 불사수하고 불사토석하고 불염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내 생각에 어느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때를 봐서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13일엔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스스로 나는 머리가 좋다거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가진 지식이 크게 뛰어날 것이 없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머리도 그리 좋지 않다 생각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겠다. 그들의 지식과 머리를 빌려서 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겠다 여기며 널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의 실력자들 사랑방에는 심지어 도둑질 솜씨가 뛰어난 사람, 개 짖는 소리나 닭 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그들의 뒤를 돌봐주었다. 물론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먹여 살려준 실력자에게 도움을 되돌려 주었다. 그런데 휘하에 들어온 뛰어난 인물마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치면서 자신에게 아부밖에 할 줄 모르는 십상시 같은 못된 인간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에 발린 말에 취해 헤매는 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이건 2015년 10월 13일입니다만 글쎄 요즘 같은 뭐라고 제가 써놓을지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바람이 거셉니다.